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건국대학교 한국어교원지부 그리고 진보당 성동구 광진구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건국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취지 발언으로 진보당 성동구 광진구위원회 강병찬 위원장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조합원들이 일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생생한 현장 발언 고유미 조합원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대 발언으로 대학노조 김종민 사무처장 대행 그리고 두 번째 연대 발언으로 건국대학교 이민주 학생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후 기자회견문 낭독 후 기자회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노동자들은 건국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2024년 8월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조합원들에 대한 학교 측의 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선생님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수업일수 일방적 축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10억에 달하는 체불임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강사실 등 내로라 하는 대학교인 건국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더 이상 학교 측은 건국대학교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시고 우리나라의 미래인지를 키우는 장소답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행동에 나서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한류의 확산, 사회 변화에 따라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들은 대다수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본 사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18년째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강사 고유미라고 합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25년 동안 건대 언어교육원이라는 한 기관에서 일하면서 교재를 만들고 수업 자료를 축적했으며 톱니바퀴 같은 협업으로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기관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는 2025년의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언어교육원 사측은 오랫동안 기관을 위해 헌신한 강사들을 초단시간 계약자로 바꾸고 기본 근로조건을 무참하게 저하시켰습니다. 강사들은 하루아침에 퇴직금과 4대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되었으며 급여도 반 이상이 깎였습니다. 사측은 변경된 계약서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학교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으로 무조건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선착순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보여주지 않고 계약을 하라니요. 학교에서 무슨 일을 시키든 무조건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학교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따른 강사들과 그것을 거부한 강사들은 수업 배정에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측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그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체불임금이 최근 3년에만 10억 원에 이릅니다. 사측은 여기서 계속 일하려면
체불임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은 조작 정황이 분명한 강의 평가로 강사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수업 시수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착오라고 인정하면서도 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급여조차 잘못 지급되기 일쑤입니다. 도대체 지금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행정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언어교육원 사측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언어교육원 행정실 직원은 한국어 강사들을 공공연히 싸잡아 모욕하곤 했습니다. 너희들이 교수냐? 강사냐? 너희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신분이다. 밖에 3만 원짜리 강사들이 줄 서 있는데 왜 너희들을 써야 하냐? 주휴수당을 받겠다고? 너희는 순수함을 잃었구나. 5일 만근을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순수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무엄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폭언은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섭 중에 행정실 직원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고도 책임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지언정 사과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사들은 일터에서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측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노조를 만들어 맞서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단체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듯 본관 건물 앞에 천막을 치고 매일 우리의 상황과 요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에 임하는 학교 측의 태도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 측의 태도는 시간을 끌어 강사들을 지치게 하고자 하는 의도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 강사들은 낯선 한국에 처음 발디딘 외국인들이 처음 만나는 한국인이라는 책임감과 사명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정성을 다해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어 강사들은 턱없이 열악한 노동과 고용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대 한국어 강사들의 외침이 결실을 맺어 모든 한국어 강사들이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3만 원짜리 줄 서 있는 강사로 폄하되지 않고 사회적 의미와 필요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 전국대학 노동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건국대학교는 일제강점기 말기 상어 유석창 박사께서 뜻있는 사회 각계 인사들과 함께 민중구려사업과 보건운동을 위해 설립한 민중병원을 모태로 출범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민족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고 복지문화 국가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 철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건국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의 모습은 이러한 창립 정신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유자은 이사장은 창립자의 손녀로서 학교 법인을 세습한 족벌체제의 상징이며 건국 빌딩, 건국 유업, 더 클래식 500, 건국 AMC, 파빌리온 골프장 등 다수의 수익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학 교육을 위한 법인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교섭에 임하는 사측의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 그리고 노동자를 경시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는 결국 허울뿐인 장사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8월 건국대 한국어 교원 지부가 설립되었으며 올해 3월 25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64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 사무실도 없이 본관 앞에서 성실한 교섭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본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언어교육원 일부 행정직원은 강사들에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교섭에 있어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 1회 이상 본교섭 공고를 무시한 채 지난 5월 초부터 2주 넘게 교섭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가까스로 시작된 실무 교섭에서는 사측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설명할 자료조차 준비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의 선전전을 핑계로 교섭을 지연시키며 그 책임마저 노동조합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백한 시간 끌기 작전으로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조 설립 직후 학교 측이 마치 사전 준비라도 한 듯 단기 한국어 강사를 대거 채용해 기존 강사들의 시수를 대폭 축소했고 결국 지난 4월 학기에는 절반 수준의 임금만을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강사들은 생활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단기 근로자로 전락했고 4대 보험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사 조합원들은 먹고 살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측은 다가오는 6월 학기에도 동일한 조건을 예고하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5년 넘게 한국어 강의 교환을 만들며 헌신해온 강사들에게 이 같은 처우가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건국대학교가 공개한 2025년 예산서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총 예산은 약 4,216억 원이며 이 중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약 2,44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언어교육원의 수입 예산은 66억 원으로 전체 등록금 수입의 약 2.73%를 차지합니다. 단순한 비율만 본다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등록금 의존도가 60%에 달하는 사립대학 현실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금액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66억 원 중 약 42%, 즉 29억 원이 간접비라는 명목으로 학교 수익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70명이 넘는 한국어 강사들에게 돌아가는 강의료는 고작 16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은 한국어 강사를 제외한 외국어 강사들의 임금도 포함한 것입니다. 결국 재주는 강사가 넘고 돈은 학교가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건국대학교가 말하는 세계를 이끄는 녹색 물결의 실체입니까? 수익용 기본재산 1조 460억 원으로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대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원정필 건국대학교 총장과 교섭 대표인 유자은 이사장은 교섭 파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한국어 교원 지부와의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창립자 상어 유석창 박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3만 5천 건국인과 수십만 건국 동문들에게 떳떳하고 책임 있는 대학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건국대학교는 사립대학이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공공재로서 우리 사회를 이끄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반드시 다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 노동조합은 건국대 한국어 교원 지부의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 동아리 건대지부 소속 이민주입니다.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원지부의 투쟁은 학생들과 정말로 많이 멀지 않습니다. 입학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학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학칙의 이익만 따진 학사구조 개편을 의도적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피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수업들이 시간 강사분들에게 진행되고 정규수와 달리 강의평가가 수업 시수에 영향이 커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눈치 보기에 더 바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수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 말을 거절하고 참아가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학생으로서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한참 부족하게 채용한 정교수들은 학교에서 과하게 채워넣은 필수 강의를 진행하기에도 바빠 저희 과 교수님의 전공 강의는 학교에서 열리지 못하고 외부 기관에서 열렸기에 저는 추가금을 지불하고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교수님들이 있고 배울 의지가 있는 학생이 있어도 배움의 학교가 방해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대학의 현실입니다. 학교가 사실 바라던 진정한 배움의 터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학교의 자본주의적 운영 논리라는 점을 몸소 느끼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는 많은 강의들이 가끔은 텅 빈 메아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많은 학우들 역시 이런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을 취업 양성소로서 대해야만 사회에 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에 충분히 어리석고 속편하게도 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배움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다 결국 내려가는 학점의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원하는 공부와 단순 학점을 위한 공부 사이의 간극이 깊어질 때마다 점점 배움을 통해 주체성을 되찾는다는 바람은 사라지고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출중한 능력도 없이 감히 배움을 추구하겠다는 마음이 죄스럽게 느껴진 지는 오래입니다. 여전히 굳세게 서 있고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 대학을 거닐다 보면 답답하게 숨이 막혀오는 감각이 먼저 찾아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등록금 투쟁이 다시금 있었습니다. 결국 등록금은 올라갔지만 강의의 질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학교는 여전히 학내 노동자의 임금을 쥐어짭니다. 좋은 교육이 불안정한 삶 위에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과 학내 노동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지부의 투쟁은 마침내 자본논리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여전히 평화로워만 보이는 학교에 마침내 균열을 내준 것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언어교육원과 함께 연대하면서 감사 인사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먼저 비민주적이고 배움이라는 가치는 죽이고 학내 구성원들을 그저 돈으로만 바라보는 학교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마침내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연대를 통해서 함께 우리의 문제에 목소리 낼 수 있게 된 것이기도 하기에 감사 인사를 비쳤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학내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언어교육원과 연대하는 것은 학내 노동자의 바깥에 있는 학생이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에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대학이 어떤 원칙으로 운영되고 그 공간에 속한 인간들이 어떤 주체로 취급받는지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서 시작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대항하는 주체적 움직임입니다. 학생과 학내 노동자를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당연해졌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학교의 자본주의적 운영 논리 아래에서 착취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언어교육원과의 연대는 학생과 학내 노동자가 사회 시선대로 분리되어 등 돌리기를 거부하고 함께 맞서 싸우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학교는 올해 학생들에게 언어교육원 노조 혐오를 조장하는 설문조사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내 노동자와 학생들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건국대학교 학생이 아닌 학교의 부조리에 맞서 한국어 강사분들과 함께 싸우는 존재로 승리할 때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한국어교원지부 지부장 최유화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10억 체불임금, 노동자 죽고 나야 지급할 것인가? 건국대학교는 한국어 강사들에게 10억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매해 수십억의 순이익을 내면서도 강사들에게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던 학교는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수당을 포기하라는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각서 서명을 거부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사측은 주휴수당은 없다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쓰라고 하면서 연차수당은 영원으로 계산하는 기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을 신고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사가 늦어지냐는 질문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나도 모르겠다는 유체이탈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사측은 노동자들의 숨통을 계속해서 조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15시간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학교는 강사 수를 갑자기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사측의 이런 꼼수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직장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적립도 사라졌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다 죽고 나서야 건국대학교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입니까? 교섭중 폭력 사건, 헌법 제33조가 짓밟히고 있다. 건국대학교 한국어 교원 지부가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본 근로시간을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어 강사들의 기본 수업 시간이 주 20시간이라는 것을 문서로 규정하고 신규 채용 공고에도 당연하게 제시해놓고 이제 와서 20시간을 줄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20시간 이상을 보장하라는 강사에게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다라며 인격적인 모독과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개별 교섭권을 얻어 수업시간 배정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는 중에 사측 교섭위원이 노측 교섭위원인 지부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2월 28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 4월 29일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사과하겠다던 건국대학교 교직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학교는 법적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태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24일 열린 건국인의 날 행사장 바깥에서 이사장과 총장을 향해 평화적으로 1인 피켓팅을 하는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의 초대를 받아온 동문이 지부장의 몸을 거칠게 3차례나 밀고 피켓을 당기며 폭언을 이어가는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학교 관계자들과 안전을 위해 배치되어 있던 직원들은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지부장을 향해 피켓을 치우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총장과 이사장, 행사에 초대받아온 지역 국회의원은 그 모습을 모두 지켜봤음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노동자들입니다. 수십조의 자산을 자랑하며 한국 최고의 사립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대학교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야만적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을 행사하기 위해 모욕과 폭력을 감수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오늘도 여기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대선 주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노동은 왜 아직도 이렇게 모욕당해야 합니까? K물결, K문화의 성장, 한국어 강사들의 노동 착취로 세운 탑, 국어 기본법도 없던 시절 한국어 교육을 교육부에서 담당할지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할지에 대한 지침도 없던 시절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세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모지와 같았던 한국어 교육을 세우고 주 20시간 이상 25년을 성실하게 일해온 대가로 건국대학교의 한국어 강사들은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짓밟고 처절하게 학대하여 건국대학교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자 했던 노동자의 대표를 무시하고 폭행하면서 건국대학교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교는 근로조건 저하로 노동자들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3개월 위촉 단기 한국어 강사들을 갑자기 대량 채용해 이제 저들이 너희의 적이다 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한국어 강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글날이 되면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어를 배우러 온 외국인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생업에 종사하는 강사들을 이토록 착취하고 천시하는 상황을 왜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1970년 공장에서 죽어가던 난장이들의 시대를 지나왔건만
여전히 우리는 K문화의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교육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며 죽어가는 교육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지금이라도 이성과 합리를 찾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저희 교육 노동자들을 인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와 교육당국, 노동부는 눈 막고 귀 막는 행위를 그만 멈추시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우리 조합원 및 건국대학교 구성원, 연대 단체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1동.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